자기주도적으로 꼿꼿이 설 수 있는 힘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믿어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천의 그 신도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패드 강의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주제가 휴머니티를 논하다라는 대주제인데, 그 인생에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휴머니티를 느끼고 서로 교류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강연을 해주셨던 분께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면서 우리가 너도 나도 모두 당황하는 이 과정에 있다는 거,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왔다가 가고 이 변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인류에는 지금 4차라는 말이 붙었지만 1차부터 2차부터 3차, 4차가 왔는데, 처음 1차 때 농경사회로부터 우리 전기가 발견이 됐고 또 전기가 발견이 됐고, 어느 날 전기를 넘어서 정보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정보화를 넘어선, 또 정보와 더불어서 물리학과 모든 것들이 혼재된, 융합된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AI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그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통하고 인터넷으로 인류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까워진 인류, 또 가까워진 지구, 그렇지만 마음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 이 인간,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선생님들의 존재가 아주 위험합니다. 이미 학교는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 또는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들, 학원, 그리고 뭐 심지어 일부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를 안 보냅니다. 튜터링 또는 가정에서 당신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홈스쿨링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학교의 위치가 변해지는 이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사회의 어떤 혁명이라는 그런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걸로 오면서 이 변화되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교사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든든하게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어떤 힘 있는 아이로서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될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관심이고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제 대주제를 성장이라는 말을 갖고 왔는데, 성장한다는 것, 그로스라는 것이 기업이 성장한다, 조직이 성장한다, 인간이 성장한다 놓고 보면은 우리 학부모가 성장한다는 말을 쓸 때 조금 뜨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이미 학교 교육을 다 받고 이미 알았던 것을 아이들한테 주입하고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있었던 그 위치에서 성장이라는 말을 갖고 대입을 시켜본다면 학부모로서 내가 정말 제대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가르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화되는 사회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변해지고 있다. 그리고 변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역량을 가진 아이들이 되고 있다. 지금 아이들은 줄세우기를 하는 뭐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고 아이들이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위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컴피턴시라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역량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학부모님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럼 그 학부모의 역량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고 이제 미래교육이라는 것들로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교육이 뭐냐? 지금 현재의 교육에서 확실히 달라진,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달라진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집단교육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아이 하나하나마다, 학생 하나하나마다 아이가 타고난 역량에 맞게 아이가 타고난 소질을 개발을 해주는 그런 개별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개별화 교육을 하려면 학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리드해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여기 부안해동처럼 여기 학원을 보내야 돼, 저기 학원을 보내야 돼,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 수학 과외를 해야 돼, 이런 거에서 떠나서 제대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부족한가, 우리 아이가 여러 사람 속에서 섞여서 어떤 역할을 해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려면 학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같이 학습하고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교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줌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하고 줌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일일이 개별 수업을 하고 또 플랫폼을 통해서 이클래스라는 그런 플랫폼 또는 크래스팅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해서 올려놓으면 숙제한 것을 일일이 검사해서 피드백을 주고 또 그 안에서 다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채팅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선생님들의 그 학교 수업을 이렇게 장학 지도를 했는데 그 온라인상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속에서 그룹핑을 하고 그 안에서 토론을 하고 숙제를 올려놓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었구나. 선생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확 바뀌어진 줌 수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줌 수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도 같이 하면서 불거진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아이들 간의 학력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케어가 돼서 잘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가 바빠갖고 맞벌이로 가서 아이들 혼자 덜렁 나 있는 아이들은 그 부분이 케어가 안 돼서 기초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오늘 그 교육부 장관께서 또는 그 정부에서 올해 8천억을 들여서 기초학력을 잡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 정도 되는데 28명, 29명 되는데 28명이 넘는 학급은 반을 하나 더 늘려서 선생님을 투입하겠다. 또 기초학력 강사를 투입하겠다. 교대생 또는 사대생을 투입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초학력의 문제가 오는데 사실 이 기초학력의 문제도 문제지만 학교는 일단 기초학력이 기본입니다. 기초학력이
갖춰지고 나서 그 후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꿈에 대한 거, 또 뭐 역량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에서의 문제는, 학교 공교육의 문제는 기초학력이 굉장히 많이 부진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잘하는 아이와 잘 못하는 아이의 학력차가 큰데 이것을 어떻게 갭을 줄여줘야 될까가 학교의 문제인데, 더불어서 학교의 이 학력만 말을 한다면 너무 진부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크게 뭐 이렇게 리더가 되고 뭐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솔직히 그 학교에서의 성적순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교에서 나와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겪으면서 그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그 역량이거든요. 그 역량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학교 교사로서 또는 학부모로서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할까가 저는 계속 제 관심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 이제 호소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우리 아이 기초학력이 모자라니까 기초학력만 위해서 아이를 학원에만 보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강의해 주신 그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실천력, 자기주도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자기주도 능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될 것인가? 그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교육의 방향에서 2030 OECD 보고서에서 강조한 역량은 학생의 주도성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낼까? 그리고 이 변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뭔가를 변화하는 능력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변혁적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 OECD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창조성,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과 또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을 어떤 새로운 가치로 알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그룹핑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그룹핑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협동하고 공감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혼자 한다고 혼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하고, 나보다 조금 능력이 못하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협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협업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아이들하고 아이들의 무엇인가 이렇게 강조를 할 때는 친구들과 잘 노는 거,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 친구들을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시민의식이 있고 자기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능력을 강조한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무엇인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기초 기본 능력입니다. 읽고 쓰고
셈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 그리고 무슨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겠고,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이질 집단과 같이 소통하고 협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잘 섞여지는 사회성.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이제 그 사회적 지능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능력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지능이라는 게 사회적 지능이죠.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사회적 지능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학교 교육을 주로 인지적인 능력만 개발했다면 지금은 어떤 소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앞으로의 인재는 그냥 인재가 아니라 창의 융합형 인재라 그래서 아까 창의성을 강조를 드렸는데, 창의 융합형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융합이라는 것은 컨버전스라 그래서 능력이 그냥 하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섞여서 그 안에서 녹여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강조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될 것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스펙 관리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기본기 관리를 위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학생 되면은 이제 우리 실내로 엄마들이 딱 관심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스펙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하고, 중학교 때는 외국어하는 학습해서 해주고, 외국 가면은 또 수능 관리, 무슨 관리, 대학 가는 관리하고, 심지어 대학에서는 아이들 관리까지 하는데, 그 관리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다 없어 수포로 갑니다. 결국 자기 능력을 갖고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꿋꿋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든든한 자기주도적 능력, 또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인내심, 그런 부분들이 절대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을 혼자 겪어낼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경쟁사회입니다. 어쨌든 경쟁사회인데, 이 경쟁사회를 남을 짓밟고 경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을 할 때 선의의 경쟁을 해라. 다시 말해서 건강한 경쟁을 해라. 조금 더 자기보다 못한 아이를 밟고 가는 것보다 못한 아이들일수록 끌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정말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으로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남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려면 조금 더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다 다릅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는데 제가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태어난 우리 아이인데 태어났을 때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을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아이가 갖고 나온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강점을 더 부각시켜서 칭찬으로 아이를 강점을 갖고 키우면서 아이가 자긍심이랄지 자기주도성을 갖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전략을 갖고 계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약점을 갖고 계속 약점을 보완하려다가 저 약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못한 것을 계속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는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너지면서 얘는 늘 자기는 열등감을 갖고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힘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는 아이가 타고난 강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거든요. 달리기 잘한 사람은 훨씬 달리기를 통해서도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걸 통해서도 학부모님들께서는 더 큰 아이를 키운 보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변화를 끌고 갈 수 있고 리드할 수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꼿꼿이 설 수 있는 힘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믿어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믿어주고 가려면 학부모님들께서도 늘 이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고 화이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처음 하는 강연이라 실수가 많았을 텐데 그냥 저한테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시고 조금 더 용기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